자, 일단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좀 드리고 돌아다녀 보니까 다들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 진행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수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메모장 안에서 이 주소 to2.kr 이라고 하는 ETK 예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소대문자 구별해야 됩니다. 다 소문자예요. ETK 셋 다 소문자니까 셋 다 소대문자 구별하시고 여기로 접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어디까지 웹 개발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웹 개발은 보통 1부터 5까지 5개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 동안 저랑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자료 공유 혹은 뭐 참고할 뭐 링크 같은 것들 다 여기에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저한테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첫 수업에서는 수업 진도 나가거나 이런 건 거의 안 한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제 이 수업 페이지 주소는 뭐 하다 보면 외워지긴 할 텐데 5개월 동안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사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핸드폰에 써놓는다던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 놓는다던가 뭐가 됐든 하나 기록을 꼭 해 놓으셔야 되고요. 수업에 참여하시면 항상 얘는 하나 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할 자료가 다 이쪽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얘를 지금 기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5개월 동안 웹개발 수업을 진행하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 웹개발 수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학원에서 다른 수업을 들어보셨다면 기초 언어 같은 수업을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유사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수업 같은 거나 뭐 다른 강사님이었어도 전체적인 수업 레파토리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긴 할 건데 저희 웹개발 같은 경우는 길죠. 일단 기간이 5개월로 좀 길어요. 중간에 뭐 빠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5개월이나 세팅이 되어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저랑 함께 하게 될 건데 만약에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듣다가 뭔가 저에 대해서 이 강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어쨌든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 피드백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이런 설명은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여기 수업 페이지에 들어오셨을 때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채널로 하나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거 구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복습 자료 제공하는 용도니까 구독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지금 아직 하나도 동영상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해당 수업에 대한 영상은 안 올라가서 지금 뭐 없어요. 근데 재생 목록을 제가 만들어 놨고 1교시 끝나고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이 재생 목록을 눌렀을 때 2023-04 해서 19시 웹개발 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해당 수업, 본인이 듣는 수업에 해당하는 재생 목록 잘 찾아가서 그 영상 참고해서 복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과 제 목소리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수업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수업을 하다가 영상 녹화를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좀 수업 내용 진도보다는 약간 실무에 관련된, 실무에서의 경험에 관련된 얘기들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영상 녹화가 안 되고 그냥 수업에 참여하셔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여러분들 이 수업 끝나고 취업이죠. 개발자로의 취업이잖아요. 혹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 그런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수업에
엔딩은 개인 프로젝트 완성이에요. 개인 프로젝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이런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 웹사이트 하나를 구현해 낼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고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대면 수업으로 나오시는 게 좋아요. 초반에 개념 나가고 진도 나가고 할 때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개인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보통 웹개발 4에서 5 이때쯤에 개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건데 개인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대면 분들은 제가 케어를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와 계신 분들은 제가 시간을 드리고 돌아다니면서 봐드릴 수가 있는데 비대면 분들 코드는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는데 개인 프로젝트 기간이 들어갔다 그럼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대면 수업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본인들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좀 가장 쉬운 길 중에 하나예요. 저를 많이 괴롭히시는 게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나중에 웹개발 뭐 한 4 정도 들어갔을 때 프로젝트를 준비해 가면서 한 번 더 드릴 말씀이긴 한데 미리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강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수강생들을 위해 복습 자료를 제공을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강사님들도 똑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대부분 다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계신데 이거 강사들 본인이 그냥 본인 시간 쪼개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수업만 딱 하고 복습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커버하고 공부를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그냥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업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는 수업 안 나가야지 귀찮으니까 오늘 안 갈래 유튜브 보고 복습할래 공부할래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셨더라면 그 마음은 좀 접어주시고요. 수업은 수업대로 들으시고 다시 한번 수업 내용을 기억하며 영상을 보시는 게 공부의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바로 말씀드리죠. 자, 여기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또 링크가 있어요. 얘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어플로도 접속 가능한 페이지거든요. 핸드폰으로도. 핸드폰에 들어오셔서 얘 누르면 똑같이 이런 거 뜰 거예요. 여기서 1대1 오픈 채팅 참여하기 하면 해당 링크로 저랑 1대1 오픈 채팅이 만들어집니다. 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수업 내용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 웹개발 수업이라 자바를 베이스로 자바 내용만 쭉 진행이 되겠지만 뭐 내가 이거 말고 C를 또 공부하고 있는데 C를 잘 모르겠어.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질문하셔도 돼요. 파이썬 질문하셔도 돼요. 다 돼요. 약간 제가 안 되는 거는 C샵이랑 CCNA 이런 거 빼고는 됩니다. 그런 거 빼고는 다 되니까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C샵 같은 걸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C샵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개발자로 일을 했고 강의를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구글링을 해서 좀 괜찮은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일단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라고 하는 점 하나 알려드리고요. 근데 여기를 들어오실 때에는 이제 내가 모르는 게 생겼다 했을 때 여기로 바로 오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여기로 오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여기를 들어오기 전에 얘를 한번 거쳤다 와야 돼요. 우리가 개발자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랑 거의 베스트 프렌드 그 이상으로 친해져야 됩니다. 얘는 거의 인생의 동반자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구글은 개발자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친구예요. 얘가 없으면 개발 못해요. 얘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 정도로 개발자한테 얘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제가 이 메모장에다가 구글 계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뭐냐면, 자, 이건 되게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IT 회사 사장이에요. 신입 개발자 한 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2명이 지원을 했어요. 둘 다 앉혀놓고 면접을 봤는데 둘 다 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나 뭐 스펙 둘 다 똑같아요. 근데 한 명은 이력서에 네이버 주소가 써있고요, 한 명은 이력서에 구글 주소가 써있어요. 그럼 저는 구글 주소 써있는 애 뽑을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그 정도로 개발자한테 구글 계정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개발에 관련된 여러 사이트들이 구글과 연동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알려드린 이 부분들에서도 구글을 사용해서 연동하는 이런 거, 그리고 얘를 통해서 이제 GitHub 인증도 해야 되고요, 구글 지메일 계정으로. 그러면 GitHub이 구글을 통해서 가입을 했으니까 그걸 써서 또 이걸 가입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는 그냥 구글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구글과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얘랑 친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글과 좀 친분이 쌓여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야만 해요. 구글이 얘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검색 포털 엔진의 일부예요. 일종이거든요. 네이버도 포털 엔진이고요, 얘도 포털 엔진이에요. 둘 다 검색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인데, 네이버나 다음, 뭐 카카오 이런 거에 비해서 구글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아요. 특히나 개발적으로는 더더욱. 그래서 우리는 얘랑 친해져야만 해요.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다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자바에서 뭐 어떤 문법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문자열을 자를 때 메서드가 뭐였지? 막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면 얘로 와서 자바 문자열 자르기라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냥 내가 지금 막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검색을 했을 뿐인데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벌써 나오죠.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걸 구글을 통해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글을 통해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보고 내 거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연습을 해야 늘어요. 무조건 구글링은요,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개발자가 가져야 되는 필수 기본 역량 중에 구글링 실력도 있어요. 옛날에 좀 된 이야기이긴 한데 좀 우스갯소리로 나온 건지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라. 누군가 이력서에 그 본인 스펙을 입력을 할 때 거기다가 구글링이라고 적은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구글링은 개발자한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구글링을 잘하는 사람은 개발을 어떤 걸 던져줘도 다 해요. 왜냐? 구글에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이거 왜 배워요? 얘 쓰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를 통해 검색을 했고 그 검색 결과를 내 거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통해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로 구글링으로 얻어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본인 거에 녹여낼 수만 있다면 그때는 이제 취업하셔도 돼요. 그것까지 된다면. 그 정도로 이제 구글을 꼭 거쳤다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밑에 확대하면 안 보이네요. 자, 여긴데, 자, 일단은 이제 제가 수업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수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평일에 8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하는 그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질문을 하러 오셨을 때 제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외우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 누군지 정도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좋을 거니까 일단 본인이 누군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오픈채팅 들어오시면 본인 프로필로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냥 뭐라 그러더라? 그 가상 프로필인가? 뭔가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으니까 프로필 공개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누군지
이제 뭐 이 수업을 듣는 분이라면 19시 몇 개발 듣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쓰여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애초에 우리가 수업이 10시에 끝나버리니까 딱히 해당 사항은 없는 거고, 주말에도 질문하셔도 돼요, 이걸로. 근데 이제 주말에는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뭐 새벽에 질문 주시는 분도 있고요, 좀 막 12시, 11시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도 있고요, 아침 막 7시 반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다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제가 확인을 잘 못할 거예요, 그 시간에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잠도 자야 되고 아침에 좀 일찍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들어왔을 때 확인이 되는 대로 웬만하면 빠르게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강사가 읽었어요. 제가 만약에 읽어서 1이 사라졌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대답이 없네? 이러면 그때는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냥 카톡을 아무거나 하나 보내세요. 점 같은 거 보내서 카톡 알림이 뜨게끔. 왜냐면 제가 봐놓고 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제가 알림 뜬 거 보고 아 맞다 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질문하는 방법. 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EX 예시라고 해서 쭉 써있긴 한데 이렇게 딱딱한 어구를 사용하라고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이것보다는 사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이걸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질문을 하려면 내가 뭘 물어볼지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질문을 하려면 내가 뭘 질문할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자바 문자열을 자르기, 그 문자열을 자를 건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건 문자열을 자를 때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갑자기 코드 떨렁 주시면서, 캡처한 코드 주시면서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하시면은 저도 몰라요.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뭘 모르는지 잘 파악을 해보시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좀 찍어 들어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봤는가, 뭐 구글링을 해봤다, 구글링을 해서 글을 읽어봤는데 내가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된다, 뭐 혹은 수업 영상을 돌려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최소한 이 찾아보려고 하는 그 습관을 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봤는지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서치를 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과 최소한의 서치도 하지 않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은 질문 내용만 봐도 티가 나요. 이건 진짜 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은 아예 안 찾아보고 질문을 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라고 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냥 구글링 키워드 하나 드린 다음에 이거 검색해보고 나온 글 참고해서 진행해보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찾아보고 온 게 티가 난다 그러면 더 좋은 자료를 찾아 드리거나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잘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구글을 한번 거쳤다 오는 습관, 이건 회사 나가도 똑같아요. 취업을 해서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A라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A라는 일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상사한테 가가지고 사수님 저 A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 이거 찾아봤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하면 이제 거기서는 그 사수가 욕을 하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손찌검을 하든,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잘못이니까. 개발자는 무조건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봐야 돼요.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요. 습관이. 이게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수업 초반에 말씀을 드려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로 오는 습관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을 위해서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여기를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얘를 찾아서 들어오면은 검색을 하죠. 결과를 봐요. 보다 보면 나는 이걸 몰랐는데 갑자기 이거랑 연관된 B랑 C가 막 나와요.
보다 보면은 이제 ABC라는 거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해도 어떤 걸 한 거냐면요, 얘랑 유사한 BC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미 안 거예요. 내용을 이해를 못했더라도. 실제로 개발 지식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늘어요. 자바도 자바 안에서 쓸 수 있는 내장 함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다 알고 쓰는 개발자 하나도 없어요. 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게 다 일일이 꺼내서 쓴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그때 얘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나는 A를 알아요. 근데 A가 지금 써보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이런 유사한 기능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를 검색해요. 그럼 B랑 C가 나와요. 그럼 얘네를 해봐요. 됐네? 그럼 이제 우리는 AC를 안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개발 지식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일하다 보면 이제 따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영상과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아시죠? 혹시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나 저 사이트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게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얘네 설명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학원에서 다른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강사님들이 다 추천하는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워낙 유명한 사이트들이에요. 그리고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나 뭐 문제 푸는 거니까 이거는 뭐 취업 공부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얘는 타자 연습이고, 이제 이 수업부터 진짜 많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일단 로그아웃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수업을 들으셨더라도 강사님들이 GitHub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을 텐데, 그때는 GitHub 관리를 안 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부터는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제가 안 한다고 그걸 뭐 혼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수업에도 계속 저도 커밋을 할 거예요.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만 해요. 왜냐? 이 GitHub으로 관리한 것들이, 제 거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GitHub으로 관리한 것들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저도 뭔가 많죠?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따로 계정을 하나 파놓고 하는 건데, 여기 말고,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초록 색깔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약간 연한 연두색이 있고 진한 초록색이 있고 막 색깔의 채도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5가지인데 이거 흰색이고요. 보이나?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하얀 색깔 있고요. 그 다음 연한 거, 좀 진한 거, 좀 진한 거, 더 진한 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커밋을 했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꾸준히 하얀색만 아니면 돼요. 꾸준히 이 초록색, 연하든 진하든 상관없어요.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씩 초록색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내가 이 깃 관리를 한다라는 게 내가 작업한 내용 혹은 공부한 내용을 여기다가 올려서 보관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종의 보관함이거든요. 이 보관함에 저장을 하는 건데, 이 저장된 기록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아, 이 친구는 꾸준히 공부를 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지표예요. 지표. 면접관들이 이 사람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런 거 모르죠. 그러면 기록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는 GitHub 잔디 심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잔디가 꾸준히 빼곡히 심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꾸준히 열심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빈칸들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이 없는 날 혹은 뭐 수업이 없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거의 빈칸이 안 만들어지게끔 꼬박 채워야 돼요.
그랬을 때 취업에 상당히 좋은 이점을 발휘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실제로 프로젝트로 만드는 애들도 여기다가 올려서 보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짜요. 개발을 했어요. 내가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면접관한테 보여줄 거예요? 내가 만든 이클립스 내 컴퓨터 들고 가서 보여줄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뭐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면접관 메일로 보내가지고 이거 압축 풀어서 이클립스에 세팅하셔서 키시면 됩니다 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보관소에 있는 레파지토리 주소 이 폴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이 이 폴더를 들어와서 내 코드를 볼 수 있어요. 하나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구성으로 코드를 짰고 얘네들의 내용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주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면접관이 이거를 그대로 내려받아서 자기 거에 세팅할 수 있어요. 별도로 압축 파일 이런 거 메일 주고받고 할 필요 없이 이거 주소만 넘겨주면 여기 들어와서 그 본인 컴퓨터에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럼 세팅해놓고 돌려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보다 사실 좀 더 좋은 건 이런 거거든요. 이제 개발이 완료된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실제로 배포해서 배포된 도메인을 알려준다. 이게 사실 깃허브로 코드를 주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겠지만 한 10,000명이 개발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신입 개발자가 면접 볼 때 이렇게 면접관한테 제공하는 경우가 10,000명 중에 한 5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5명도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애초에 배포는요 뭐 나중에 우리 수업에서 또 다뤄지겠지만 이 배포 같은 경우는 연구 배포를 하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돈을 안 들이고 할 거면 아니요, 돈은 무조건 들어요. 부가적인 요소로라도 돈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운영할 만한 사이트를 만들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네이버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렵겠죠. 좀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좀 힘들어요. 이거에 약간 축소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에. 그런 건 가능한데 애초에 이런 네이버 정도 되는 짱짱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사실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메리트가 없겠죠. 그럼 돈을 줘가며 운영을 하기 위한 배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무료 체험판 같은 걸로 한 3개월 무료 배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었는데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 개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서 나는 3개월 안에 취업을 할 거야. 그 시점에 바로 이걸로 배포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는 거죠. 내가 배포한 도메인 뿌려가면서. 그리고 3개월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난 취업을 했어. 그럼 끝난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크게 필요 없고 이거 대용으로 그 다음 좋은 게 이겁니다. 깃허브.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막 발생을 해서 강사님 저 이거 안됩니다 하고 가서 보면은 이제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세팅 같은 거가 잘못돼서 아예 좀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물어봐요. 깃 관리 하시는 거 있어요? 없대요. 그럼 저는 그거 못 밀어요. 그러니까 그 세팅을 갈아엎는다라는 게 애초에 지금 들어있는 세팅을 밀어버리고 새로 세팅을 할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본인이 관리하는 깃허브 관리를 안 한다. 그럼 저는 그걸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 거 깃허브 관리하는 걸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냥 아예 밀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코드 내려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하세요.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요. 자, 제가 커밋을 하면 지금 여기에 이 DEVCJH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제 깃허브 닉네임이에요. 자, 이렇게 누가 커밋을 했는지 다 남거든요. 근데 제 걸 그대로 가져다가 해놓고 그 뒤부터 쌓아 나간다. 그러면 그분의 레파지토리 이 폴더 그 보관함 안에는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면접관이 이거 봤을 때 뭐야 여기까진 얘가 안 했잖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큰 의미가 없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하는 거 모르겠어서 어려워서 난 안 할래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강요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분은 뭐 기턱 관련해서는 제가 케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꼭 하세요. 무조건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끄도록 할게요. 얘도 끄고 자,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문제 풀어볼 때 그동안에 뭐 코드업 그리고 코드.org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이쪽 위주로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수준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 SW 소프트웨어 익스퍼트 아카데미라고 하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문제들도 꽤나 좋은 게 많아요. 요것도 좀 해보시고 이 백준 얘도 상당히 유명하죠. 여기도 들어가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 안 할 거고요.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가 이 5개월간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바를 활용한 콘솔로 나타내는 간단한 게시판 얘를 할 거예요. 이거 이제 어제까지 저랑 같이 자바 하신 분들 했던 거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MVC 구조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로직은 거의 똑같습니다. MVC 구조 패턴으로 바꿀 거라는 거.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이거 금방 끝나요. 생각보다 금방 끝나고 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왜냐면 우린 DB 수업이 아니니까. 근데 최소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는 배워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간단하게 좀 짚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쓸게요. 3번이 이거 할 거예요. 1번에다가 2번 합치는 거 이거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4번이 프론트 엔드에 대한 공부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에는 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jQuery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것도 역시 DB랑 마찬가지 우리는 프론트엔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얘가 필요한 이유는 웹이라고 하는 건 화면이 있어야 되죠. 이런 화면 디자인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우린 이 화면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얘가 있어야만 우리가 화면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걸 배워서 화면을 나타내는 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붙여놓고 볼게요. 자, 이제 JSP를 활용한 웹 게시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JSP 사실 얘를 쓰기 위해서 얘를 통해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화면을 진짜 그리는 용도고요. 이 뒤부터는 화면을 컨트롤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화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하고 나면 얘를 만들 겁니다.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SI 시장, 웹개발 시장에서 가장 많이는 좀 애매한데 그냥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 나가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방식들과 가장 유사한 친구 얘를 통해서 웹 게시판 최종본을 좀 만들어 볼 거고 이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게임 프로젝트.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팀으로 진행도 할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 지금 총원이 17명이신 것 같은데 17분이신데 오늘 2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개인 싫어요, 팀으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사를 할 거고, 그렇게 팀을 원하시는 분들끼리 묶어서 팀으로 진행하게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개인 프로젝트가 만들어야 되는 완성도가 10이라고 한다면 팀은 얼마겠어요? 뭐 2명이면 20인 거고 3명이면 30인 거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팀이라고 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나는 좀 얹혀가야겠다, 버스 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팀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팀 자체를 아예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본인이 원하면 조사는 할 거고 이렇게 매칭해서 넘겨 드릴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개인보다 팀이 더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개발이라는 일은요 무조건 협업이에요. 혼자 하는 개발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내가 진짜 능력 있는 개발자라서 뭐 프로젝트를 혼자 따내고, 혼자 영업해서 혼자 따내고, 그걸 혼자 화면단부터 백단까지 다 만들고 실제로 그 기한에 맞춰서 오픈할 수 있다, 그런 개발자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아니면 무조건 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회사에 취업을 해도 무조건 협업이에요. 그러면 혼자 진행하면 내가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니까 많은 경험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점이에요. 근데 팀으로 진행하면 어쨌든 퀄리티 높아져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 많아져요. 그럼 그 부분들에서 내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는 거고, 플러스 이거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뭐 같이 일하는 거야, 뭐 개발 아니어도 뭐 친구들끼리 뭐 해본 적도 있고 많은데 굳이 이거를 협업을 생각해서 팀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팀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이랑 팀 프로젝트를 안 해본 사람은요 나중에 회사에 취업했을 때 적응도가 달라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진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개발은 일상적인 두뇌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협업을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소통의 과정에서 일상적인 두뇌가 아니라 개발자 두뇌로 소통을 해야 돼요. 개발자들끼리. 이거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추천을 팀을 드리지만 본인이 개인을 원하면 개인으로 하시는 거고, 뭐 강요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추천 드린다 정도인 거고, 이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수업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라는 점 또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저희가 이제 19시에 수업이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19시에 시작을 안 해요.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10분에 시작을 합니다. 이 10분은 여러분들한테 10분이라는 여유를 줌으로써 난 지각을 해야지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두뇌가 아니라 개발은 개발자의 두뇌로서 머리를 써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눈 뜨고 개발만 생각하다가 이 수업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일상을 살다가 오실 건데 그 일상 두뇌로는 개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자의 두뇌로 갈아 끼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약간 자동차로 치면 예열 같은 거죠. 우린 예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분은 19시까지 오신 다음에 예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알고리즘 문제를 좀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코드를 좀 복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분에 항상 시작을 할 거라는 점, 만약에 진도가 너무 좀 뒤쳐져서 좀 빨리 나가야 된다 하면 5분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진짜 19시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50분 정도에 맞춰서 최대한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도 넘었죠? 이렇게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상황에 따라 좀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최소 10분을 보장해 드릴 겁니다. 최소 10분. 쉬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보통 15분 드릴 거고요. 15분 정도 아니면 10분에서 15분 사이쯤으로 많이 드려요.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좀 긴박하다,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10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양해를 구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웬간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